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로 또 찾아뵙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사회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성남시 의사회 이제 with 비욘디 이렇게 해서 아하 시리즈 오늘은 이비인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의학 채널 동네 의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성남시 의사회에서 지금 기획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유래 상쾌한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전문의로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박건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러니까 지금도 환절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 그렇구나. 이 비염 너무 지긋지긋하시죠? 이 비염에 대한 관리 또 치료 예방 등등에 대한 깊숙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고 위례 상쾌한 이비인후과 원장 박건입니다. 환절기 비염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염이란 코 점막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대표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증, 눈 가려움증, 후비류 등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집중력 저하나 수면 장애, 두통 등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 이사님, 저기 보면 대표 증상이 있는데 저게 다 같이 나타나지 않고 저것 중에 한 개만 나타나도 비염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나요? 예. 근데 심한 분들은 음. 보통 두세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코가 가려워서 막 이렇게 긁는 이런 게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그것도 비염의 하나의 증상이기도 하네요. 증상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재채기, 눈 가려움증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됩니다. 비염의 종류는 크게 알러지성 비염, 비알러지성 비염, 그 외에 만성 비유성, 위축성 비염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알러지성 비염은 크게 특히나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 털이 원인이 되고요. 비알러지성 비염은 온도 변화, 자극적인 냄새, 또 자극적인 음식 또는 염증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알러지 비염은 대표적인 증상이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피부나 눈 가려움증, 코 점막에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알러지 비염의 자가 진단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나는 알러지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야,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전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 7번. 근데 저기서 5번하고 7번은 약간 좀 애매한 질문. 그쵸. 그렇죠. 5번 증상 하나만으로 비염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게 동반이 되고 5번이 같이 있다면 비염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고 막 코 간지럽고 이게 비염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비염 증상이 심하면 두통도 같이 옵니다. 비염 증상은 주로 코에 많이 있는데 코막힘, 콧물 재채기가 있고 눈이 충혈되거나 눈곱이 끼는 결막염이 올 수도 있고요. 기타 피부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염, 그다음에 천식이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체험학습 다음에 한 후에 그 천식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의 특징상 대부분 밤에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잠자는 것도 문제가 돼서 코골이도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이나 무호흡 증상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 저하나 정서장애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축농증은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이고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비염과 축농증을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데 간략하게 좀 축농증하고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맑은 콧물과 누런 콧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감기 때 노란 콧물을 비염이라고 이렇게 나는 비염 때문에 진료 보러 왔어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환절기 때는 비염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기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게 치료 방법도 확실하고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염 증상은 다양해서 알러지 증상만으로 오기도 하고 천식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다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코 증상의 재채기 콧물, 코막힘, 또 눈 가려움증, 그다음에 목 안에가 가려운 경우도 있고, 구강이나 목 안에가 가려운 경우도 있고, 두통, 그다음에 입으로 숨 쉬는 경우, 코가 많이 막히니까, 또는 귀가 가려운 경우도 비염 알러지 때문에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비염의 진단은 주로 증상이나 가족력을 포함한 병력 청취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비내시경 소견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점막들이 대부분 창백하고, 그다음에 맑은 콧물이 주로 있고, 코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코막힘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비중격 망곡이 있거나 코 안에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T를 검사하기도 하고, 또는 충농증이 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CT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요 사진을 보면은 정상 합의각계 구조고요. 이쪽은 이제 알레르기 염증 때문에 좀 부어 있는 합의각계 점막 소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염의 치료는 환경관리와 회피요법, 약물치료, 면역치료, 수술치료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제일 중요한 치료 원칙은 원인 항원을 노출되는 걸 줄이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이 모든 항원을 다 회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증상을 줄일 수 있고 약물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회피요법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진단 중에 이 회피요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스트라는 혈액 검사가 유일한 검사인가요? 아닙니다. 피부 반응 검사도 있고 이뮤노캡이라는 조금 더 스페셜한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항원, 그러니까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먼저 알고 그거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좀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알러지 검사를 하게 되면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특정 항원 중에 뭐가 알러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진먼지 진드기는 회피요법의 가장 대표적인 항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사람의 피부 각질이나 일부 곰팡이를 먹이로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먼지나 카페트, 천으로 씌운 가구나 침대 매트리스, 이불에 주로 서식을 하게 되고,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40에서 50% 밑으로 낮춰야 되고요.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 커버는 진먼지 진드기가 통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불이나 침구류는 60도 이상의 온수로 충분히 세탁을 하셔야 되고요. 헤파 필터가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에 이제 헤파 필터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긴 한데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살충제를 사용해서 끝나면 안 되고 필히 진먼지 진드기가 죽은 사체나 분비물을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더 효과적인 회피요법이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저희 셋째도 이렇게 알러지가 있어서 마스트 검사를 했더니 진먼지 진드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사님, 저게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해주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나마 회피요법을 하면 5번 코 막힐 거를 2-3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 박건 이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답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이 나온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권휘님께서 안녕하세요. 비염으로 고생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예방법 올바르게 낫지 않더라고 들었대요. 수술해도 잘 안 나는 방법이 들었고, 그리고 비염은 꽃가루랑 먼지 청소를 해도 안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비염의 예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텐데, 코피 증상도 나타나고 한다고 하네요. 네. 좀 간단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염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혹시 정확한 진단으로 피부 반응 검사나 마스트 검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염 자체가 안 나는 병은 아니고요. 물론
평생 한번 치료하면 비염이 평생 안 걸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원인 물질이 확실하다면 원인 물질이 옆에 있다면 수시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인 물질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피 같은 경우는 점막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건조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가습기도 쓰셔야 되고 안연고나 이런 코 건조한 거를 예방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님께서 코가 막혀서 잠을 드시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거를 좀 뿌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체형 건강 검진에 좀 스프레이 뿌리는 것 자체는 네. 체형 건강 검진에 영향은 없습니다. 예. 다만 저거는 아마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프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성 비염의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처방받은 나잘 스프레이를 뿌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다 해결을 하고 이제 넘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비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비뇨기과 관련된 질문은 일단은 다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강의 좀 들어볼까요? 네. 곰팡이도 곰팡이의 경우도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부비동염,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항원이 됩니다. 따라서 곰팡이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도를 낮춰야 되며 자주 환기를 하셔야 되고 곰팡이 진균제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습도를 낮춰야 되고 20도 정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물 항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원들이 있는데 이제 반려견으로 많이 키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설치류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고양이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고양이의 침, 피부, 땀, 소변에서 발견이 되는데 수시간 동안 공기에 남아 있기도 하고 가구나 카페트, 매트리스에 항원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를 치워도 20주 이상 머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알러지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동물을 회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없앤 다음에도 철저한 반복적인 청소가 중요하고요. 없앨 수 없다면은 이제 규칙적으로 씻겨야 됩니다. 동물을 씻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동물은 특정 공간에만 있게 하고 최소한 잘 때만은 혼자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헤파 필터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이사님 강의 이후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반려동물은 이 감정적 유대관계가 많이 친밀하기 때문에 회피하도록 말씀을 드려도 권고사항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뒤에 나오는 면역요법과 같은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진짜 알러지 때문에 그 사랑을 다 전하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한다면 참 그것도 참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처음 키울 때는 알러지 검사 했을 때 정상이었는데 키우다 보면은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꽃가루도 주 알러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꽃가루는 봄, 여름, 가을 모두 다 있는데요. 이 한 꽃가루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원인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요즘이 어쨌든 꽃가루가 막 날리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봄철에만 나타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다릅니다. 예. 물론 봄철에 요즘 많이 날리는 거는 이제 이 버드나무, 그다음에 참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꽃가루고요. 예. 그래서 또 가을에는 이런 풀 종류, 잡초류들이 주로 원인이 됩니다. 환삼동굴, 돼지풀, 쑥, 질경이,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환절기 때 비염이 심하신다고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봄에 특히 심하고 어떤 분들은 가을에 특히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항원 검사를 우리가 항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네.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기 때문에 원인 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꽃가루 예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외 운동을 하신다면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야 되고 운동은 이제 늦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 돌아오시면 다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 옷장에 두고 침실에는 두지 않으셔야 그나마 꽃가루 영향이 좀 적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이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미세먼지도 이제 심한 날은 이제 비염으로 병원 방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미세먼지 생각하면 좀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민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 이제는 다시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런 계절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천식 환자는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오염도 환경 관리는 외부 공기 차단하고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실외 운동 줄이고 마스크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나 천식 환자들이 평상시에도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를 쓰시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량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원래 안 드셨던 분들도 일시적으로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 무슨 공기청정기 회사에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저 헤파 필터가 너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미국 주식만 합니다. 아이고야. 네. 이제 비염의 치료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은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많이 문의하시고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점액질, 알레르겐, 비강 내 염증 물질의 제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실제로 비염 증상이나 약물 사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추천드리고 또는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돗물이나 뭐 주겸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쓰는 방법은 코를 숙인, 그러니까 얼굴을 숙인 자세에서 세척하는 코가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아 소리를 내면서 들이마시지 않고 세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압력이 너무 세면 귀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중이염이나 이제 이통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서 아 소리를 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의 시절에 한때 비염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지금 비강 세척을 하라는 거예요. 관장할 때 쓰는 그 시린지를 코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그래서 이제 반대로 탁 나오게 그쵸.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비염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얼굴 세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응만 잘 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워하시면서까지 쓸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경구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주로 많이 들어본 페니라민, 뭐 지르텍, 뭐 알레그라, 시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콧물에 대한 효과가 좋은데 이제 조금 졸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는데 주로 졸리는 약들은 여기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주로 졸리고 이제 요즘에는 2세대나 3세대 안 졸리는 약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졸리는 효과는 옛날만큼 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약들은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졸린 거를 제외하고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쓰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나쁘지 말씀이신가요? 않습니다. 이게 어떤 환자분들은 뭐 하루에 3번 드셔도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하루 3번을 드셔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당연히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졸려서 많은 분들은 쓰시지 못하고요. 심한 분들 위주로 처방해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감기에 잘 걸리고 또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비뇨기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럼 졸리는 약은 아니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비강 내 항히스타민제로 제품이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작용 시간이 빠른 게 특징이고 이제 쓴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다패드로 대표되는 이제 경구 항우열제, 요거는 코 점막의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코 막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불안증, 불면증, 이제 배뇨 장애, 뭐 가슴이 떨리거나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환자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항히스타민 앞에 설명드린 항히스타민제랑 항우열제가 이제 복합제로 나와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갖고 있는 남성 환자분들이 갑자기 감기 걸리고 감기약 드시고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 약물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됐고요. 특히나 이제 65세 넘어가시는 네. 전립선 비대 있으신 예. 어르신들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네. 놀래지 마시라고. 드셨을 때 이제 콧물이 너무 나기 때문에 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예. 다만 드셨을 때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질 수 있고 몇 시간만 참으시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졸린 증상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바꾸는 것처럼 네. 요 항우열제 같은 경우는 좀 배뇨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쵸. 약을 끊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네. 약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에 뿌리는 항우열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오트리빈으로 대표됩니다. 예. 요 약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임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요 약의 이제 주의사항은 오래 쓰면 오히려 약물 유발성 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약물을 유발하는 비용도 있다. 그렇죠. 너무 오래 쓰면은 이제 한 3일 이상 쓰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증상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거 쓰시고 오시면은 이제 치료가 더 오래 걸립니다. 뭐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요게 이제 효과적인 1차 치료 약제가 되겠는데요. 요거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뭐 코막힘,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전신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세 이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다만 요 약은 3, 4일 이상 최소 5일은 써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 위에 있는 약제들이 이제 단독 제품들이고 예. 밑에 있는 약제들은 이제 최근에 앞에 설명드린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섞어놓은 복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확 뿌리다 보면 이게 확 입에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쓴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잘 안 쓰십니다. 요거 이제 스프레이 사용법이 있는데 사용하실 때 고개를 가만히 정면 보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약제가 이제 코 점막에만 이제 분사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개를 푹 숙이셔야 되고요. 호흡이 중단된 상태에서 분무 방향과 비강이 평행이 되게 이렇게 사선으로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으로 뿌리면은 오히려 코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강과 평행이 되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 방향으로 치셔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아, 이렇게요. 네. 어.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 드리는 이제 브로셔인데요. 일단 꾸준히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강 스프레이는 보통 약효는 좋은데 대부분 좀 쓰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잘 안 쓰시기 때문에 잊어먹고 다음 철에 또 쓰시고 그런데 비강내 스테로이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효과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5일 이상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 약제 특성상 5일 이상 써야 효과가 나타나고 계속 써야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심할 때만 그러니까 안 쓰다가 심할 때 쓰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전신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딱지나 이런 게 건조한 게 생기면 연고 바르면서 쓰시면 되고 이제 분무할 때는 숨을 참고 하셔야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코트린 수용제 기량제는 요건 코막힘 개선에 효과가 있고 천식이 있거나 이제 호흡기 질환이 동반된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제는 이제 싱귤레어, 오논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좀 워낙 유명한 약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물 요법도 환자 증상이나 뭐 증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먹는 단순한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뉴코트린 기량제를 하나만으로도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만 쓰시면 되고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매일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는 이제 용량을 증량을 한다면 이제 복합제를 쓰시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기서 INCS는 뭔가요? 저게 비강내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뿌려야 되는. 그쵸. 네. 야, 그럼 이사님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 치료하고 수술 치료만 남았는데 우리 여기서 좀 또 질문에 몇 개 좀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PD님 이게 그 다음 질문이죠. 우리 이제 엔젤님께서 그 위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위에 올려봐 주세요.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했고 우리 엔젤님께서 비염과 천식과의 관계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매일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천식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비염이나 천식이나 다 알러지랑 관련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천식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천식이 진단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뭐 쌕쌕거림이나 숨 답답한 증상이 있다면은 천식 때 쓸 수 있는 기관지 흡입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무슨 아토피 표면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알러지 관련된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항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다음 질문이 방향제와 같은 자극이 되나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그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냐 그쵸. 아니면 단순한 자극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방향제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요. 네. 자, 이제 코 관련된 아까 전에 뭐 축농증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뭐 코 안에 노란 진물이 나고 이렇게 닿으면 좀 많이 아프시대요. 네. 좀 축농증 병원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네. 노란 진물이 음. 코를 많이 풀거나 네. 아니면 코를 많이 만져서 생긴 거라면 네. 연고를 사용함으로써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노란 콧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이제 부비동력, 축농증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이따가 매니에르와 관련된 질문은 꼭 답하고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엔젤님께서 같은 질문하신 건데 뭐 기관지 확장제 뿌리는 거 당연히 있죠. 있는데 뭐 천식 발작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천식 발작은 심할 때 말씀하는 거고요. 예. 심할 때를 지칭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기관지 확장제가 기관지 예민한 거에 대한 치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수술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또 한번 하실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넘어가고요. 우리 엔젤님께서 이제 상당히 좀 질문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천식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염처럼 그 관리하는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실 뭐 JH 님께서 아까 수술 관련 질문을 하셔서 그건 그때 얘기를 하고요. 뭐 리알트리스를 처음 받으셨는데 그리고 뭐 스프레이를 뭐 어떻게 하셨고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던데 뭐 벤잘코늄 염화물 이거 사실 좀 저는 너무 생소하거든요. 어떤 약물인가요? 리알트리스는 아까 설명드린 그 제품의 복합제입니다. 복합제. 예. 복합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리식염 리알트리스는 몇 달 쭉 써도 괜찮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염 스프레이는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전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쭉 쓰셔도 되고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는 글쎄 저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스프레이는 저는 별로 말씀 안 드리고요. 굳이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쓰실 거면
오히려 그 생리식염수 세척 요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초코맘님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JH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 비강세척은 아까 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좀 중요하고 그렇죠. 네. 또 너무 세게 해서 귀에 이렇게 좀 문제가 안 맞습니다. 생기게끔. 네. 어, 입으로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새별오름님께서 고3이시래요. 아유 공부하셔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알레그라가. 알레그라는 이제 항히스타민 단독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없는 분들은 비강내 스테로이드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약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윤이님이신가요? 그 알러지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뭐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뭐 같은 종류인가요? 카모마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모마일은 뭐 이게 네. 차에 타서 드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 AI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근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나무 잔디나 꽃가루 등의 반응이 있으면 네. 비슷한 것들에도 같이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통상은. 그렇구나.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원요정님께서 고등학생이신데 충농까지 간다고 하네요. 코가 약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코가 약하다는 거는 이제 코 구조물이 조금 좁거나 아니면 비점막이 약하신 분, 비점막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 쉽게 이제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부비동염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뭐 어디 불편한 게 있으면 사람마다 빨리 오는 분들이 있고 천천히 진행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먼저 가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솔꽃님께서 참나무 가루가 더 비염이 심각하던데 뭐 사실인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면역 치료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치료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의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증상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항원을 환자에게 소량부터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증량 주입하여 아니면 이제 입안에 먹거나 해서 면역 관용이라는 걸 유발시키는 겁니다. 주로 비염이나 천식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대상은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해서 특이 IgE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알레르겐에 노출됐을 때 증상 발현이 확실히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해도 증상 호전이 적은 분들, 또는 이 면역 치료 자체가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알러지 치료에 의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종류는 크게 피하로 주입을 하는 피하 면역 치료와 그다음에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 면역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고, 피하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이제 피하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자주 가고요. 그 이후에는 월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등이 가능을 합니다. 다만 설화 면역 치료는 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하게 되고요. 환자 스스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추출물을 혀 아래 점막에 정기적으로 뭐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타블렛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녹여서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진먼지 진드기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천식 발생 위험이 좀 줄 수가 있고요. 성인보다는 소아, 항원이 많이 있는 분보다는 단일 항원인 경우, 그다음에 치료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을 시행을 하면 더 효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항원 투여 경로는 크게 차이가 없이 그 피하나 설화 면역 치료 모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 교육이 중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혀 밑에 직접 환자가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 2분 이상 머금고 있으면은 이제 다 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키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 복용할 때는 이제 뭐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하루 이틀은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복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면역 치료의 유지는 항체 형성이나 임상적 효과는 보통 2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 대할 때 보면은 조금 지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대 임상 도달 효과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 하셔야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증상 호전과 병원 가는 빈도가 줄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통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권장 사항은 5년 정도를 보고요. 예. 최소 3년 이상을 해야 이 약을 끊었을 때 한참 동안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적 관찰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할 때는 증상 변화나 부작용, 치료 잘 먹고 있는지 등을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5년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면역 치료를 다시 할 수도 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게 면역 치료가 예. 보통 이제 5년, 4년 정도 하면은 뭐 8년, 10년 뭐 이렇게 지속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물론 이것도 환자들 뭐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작용은 설화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로 주입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구강 내 가려움증, 이제 국소 자극 반응이 제일 많고요. 설사나 복통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제 복용하다 보면 호전되고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임신 때도 면역 치료 하시는 분들은 유지요법으로 하셨던 분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적 치료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은 이제 구조적 문제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구조가 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비중격 만곡이 있거나 이제 이 합의갑계라는 구조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중격을 교정을 해주고 예. 이 합의갑계를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비염 수술이라고 보겠습니다. 비염 수술은 이제 합의갑계 수술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점막이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이 부어 있는 점막을 줄여주고 점막이 줄으면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원활해집니다. 예. 그리고 점막이 줄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 있는 염증도 감소할 수 있고요. 이 점막 내부에 있는 혈관이나 그 콧물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한테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제 골절을 좀 이제 밖으로 밀어주는 골절을 좀 하거나, 이제 데브라이더라는 흡입 절삭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이제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주로 개선이 되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비강 저항이나 비강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좀 편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는 이제 출혈이나 이제 딱지 같은 게 좀 오래 남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1주, 2주, 3주 기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알러지 비염은 제일 효과 좋은 1차 치료 약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고요. 사용의 그쵸. 방법이 중요하고요. 네,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는 기본적으로 회피요법이 제일 중요하고,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도 알러지 먹는 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염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나 침구 관리, 그다음에 마스크 사용은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이제 수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면역 치료는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3년 이상 투여를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합의갑계를 수술을 하면요, 이렇게 뭐 코를, 그러니까 지혈을 하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좀 막고 뭐 한 며칠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회복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출혈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코 막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제 피가 더 나냐 안 나냐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절삭기로 이제 요 점막을 많이 갈아버리는 경우는 이제 볼륨은 많이 줄지만 출혈도 많고 회복 기간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보통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가요? 가능을 합니다. 네.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럼요. 수술한 날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고 이제 없던 딱지가 생기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가 저희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비후된 그런 전립선 조직을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내고 없애서 그러니까 소변 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거거든요.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점막은 수술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점막이 많이 부어 있지 않은데도 코 막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만성 비후성, 그러니까 만성 가피성 비염이나 딱지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볼륨을 더 줄여주게 되면 공간은 많이 생기는데도 코가 답답하다고 또 오십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하시면 더 불편하실 수 있고 그렇군요. 딱지 때문에 더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코세척이나 가습기 그다음에 안연고 이런 것들 위주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안 연고요. 네, 코 이제 건조해지는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쓰는 연고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연고, 그러니까 눈에다가 연고를 넣는데 코가 좋아진다는 말씀.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자극이 적기 때문에 코에 넣어도 크게 자극이 좀 적습니다. 안 연고를 코에 넣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연고를 눈에 넣는데 코가 좋아진다고 진짜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연고를 코에다가 쓸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코만 쓸 수 있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사실 여기 좀 제 마음은 어쨌든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다 받고 이렇게 좀 귀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JH 하여간에 뭐 이렇게 하셨는데 피하 주사 면역 치료 하다가 다시 설하 면역 치료 하거나 반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피하 하시다가 이제 병원 가시는 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저게 꾸준히 제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설화 면역 치료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하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설화 면역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구나. 편의성 때문에. 네. 우리 장보건님께서는 이제 차가우면서 불편해서 마스크를 써야 호흡이 좀 편하시대요. 그리고 진득한 코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머리도 띵해지시고 감사하다고. 진드강 코가 나오신다면 요거는 이제 부비동염, 네. 특히나 이 부비동염 진드강 코가 뭐 일정 기간에만 나오는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꼭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제 콧물의 경우에 알러지성 비염이라면 맑은 쪽이고 네. 뭔가 이제 이렇게 진득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다면 이제 축농증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코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진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막이 안 좋아서. 예. 이런 경우는 보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이게 JIH 이분은 거의 코에 관해서 정말 좀 문제가, 그러니까 정말 한이 서린 분인 것 같기도 한데, 도움이 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여간에 비염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비염 수술이 세 번째라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 같으면 세 번째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수술은 이제 점막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나중에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거든요. 콧살이 예. 너무 없다면은 예. 이것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이제 공간을 만들어졌는데도 그 딱지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안 좋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20대시라네요. 20대시면은 만약에 콧살이 많이 또 부풀어 있고 하면은 수술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예.
이제 메니에르에 관련된 질문도 하나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송원여 종님께서 하여간에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좀 하여간에 치료가 많이 달라졌는지, 사실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이석증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운 병이잖아요. 너무 어지러워서요, 그렇죠? 메니에르 병도 이제 관리하는 병입니다. 아.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귀 내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는 내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래 드셨고 증상이 많이 줄었다 싶으면 뭐 약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메니에르는 한 번씩 귀 먹먹한 증상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심해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질환인가요? 메니에르 병은 원래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이라면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네.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원래 아주대병원을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심해질 경우에는 네,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래 되셨다면.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뉴버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체위를 변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메니에르 병원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나요? 메니에르는 이석증하고는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메니에르 자체로는 이제 체위 변환 치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수준 이하의 질문을 했네요. 그 PD님 여기 채팅방 맨 위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맨 위로.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채팅 맨 위에.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할 수 있었네요. 제가 이게 지금 너무 죄송한데 좀 생뚱맞지만 그 아이스라떼님께서 저에 대한 저의 지인이나 친척 아닙니다.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예, 더 치료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몰랐어요. 이게 방송만 하러 올 때마다 오용도님께서 이렇게 막 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저는 저 오용도님은 여기에 소속된 분은 아니신가라는 이제 하여간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아하 시리즈로 좀 지긋지긋하죠. 비염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비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비염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괜찮아지시면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비염 관리를 하시면 삶의 질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염이 우리 아이들과 비슷하네요. 저도 우리 아이가 셋인데 잠깐 관심을 안 갖다 보면 맞습니다.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비염은 우리 아이들처럼.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성남시 의사회와 비욘디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의학 채널 동네의사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실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